살짝 공부 많이 한 러셀 크로우처럼 생긴 이 아저씨는 하버드 대학교의 오드 아르네 베스타 교수입니다. 그는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특히 극동아시아, 즉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으며 어쩌면 한국인들보다도 우리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버드대와 예일대에서 진행한 강연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진행한 다수의 강연과 그의 책에서 그가 분석한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 중 어찌 보면 신기할 정도로 뛰어난 한국인 특유의 단결력과 국난 극복력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랜 연구와 자신과 동료 역사학자들의 깊은 통찰에 따르면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이라고 불리는 이 이상한 민족은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도 뛰어난 민족이며 같은 지역에 위치한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도 너무도 월등하며 그 국가들과는 아예 근본부터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온전한 의미의 국가를 완성한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국가라는 개념은 단순히 국경선으로 나뉘어진 어느 지역에 대한 구분이 아닌 통일된 민족적 뿌리와 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온 역사에 대한 공동의 기억이 함께 공유되고 있는 매우 특수한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그리고 현재의 중국은 국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제국입니다. 국가와 제국의 차이를 가장 간단히 설명하자면 오직 한국인들로만 이루어진 군대가 있다면 그건 국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스파르타를 침공했던 페르시아처럼 자신들이 힘으로 정복한 모든 부족들의 온갖 다양한 사람들을 억지로 다 끌어다 모아놓고는 이게 페르시아군이다 라고 부르는 그 짬뽕 공동체는 국가가 아닌 제국인 것입니다. 아마 중국은 앞으로 대략 수십 년 내 다시 원래대로 수십 개의 나라로 뿔뿔이 흩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마치 접착제로 살짝 붙여놓은 것처럼 지금 잠깐 억지로 붙어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이 한반도에서 거의 반만 년을 살아오며 고조선에서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그리고 조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가장 완벽한 의미로서의 국가를 구성하고 또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계 그 어떤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500년이라는 말도 안 되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유지된 국가 기록이며 지금 이 대한민국은 바로 그 조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베스타 교수는 한국은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단일 민족을 유지해 오며 수많은 국난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단 한 번도 그 국가가 사라져버리거나 민족이 흩어지지 않았고 특히 한국 역사의 전체 중 최초로 있었던 끔찍한 사건인 일본의 강제 식민지화 정책을 35년이나 겪으면서 일본은 한국의 문화를 자신들 일본의 것으로 그 뿌리부터 대체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부단히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민족적 뿌리를 절대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베스타 교수는 또한 세계에서도 거의 유일할 정도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또 그렇게 많은 국난을 겪으면서도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낸 한국인들의 저력, 그 뿌리에는 바로 한국인들의 선한 심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선한 심성을 의로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도덕적인 올바름이 한국인들의 정체성 그 중심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하기를 이 선한 마음은 유교 사상의 산물인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유교의 뿌리는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포함 유교 사상이 널리 퍼진 아시아의 그 어느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한국은 가장 완벽한 수준의 유교 정신을 이루어낸 국가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건국 근본 이년부터가 유교로부터 발전한 성리학이었으며 비록 당시 사회의 엘리트 계층인 양반들에게만 제대로 된 성리학 공부가 허락되었고 또 그것이 다소 형식에 치우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평민들과 노비를 포함 조선사회 전반에 걸쳐 효와 의를 중시하는 정신은 널리 공유되었으며 국가에서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간에 그 결정에 있어 항상 가장 중요했던 기준 철학은 더 큰 물질적 이득이 아닌 바로 무엇이 가장 올바른 행동이며 또 무엇이 가장 의로운 선택인지 였다고 베스터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서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제국이 되려고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가까이에 있던 중국이나 일본을 단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과정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난을 일으키며
한국을 침략하여 끔찍한 피해를 한국인들에게 입히는 사건을 만드는데, 이때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켜낸 것은 한국인들의 놀라운 단결력과 투지였다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나 싸운 이들을 한국인들은 의병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여기에서조차도 한국인들은 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여 커다란 상처를 남긴 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대국난을 겪으며 한국인 특유의 민족적 정체성인 그 단결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으로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때 강화된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엄청난 수준으로 높아지고 형성되며, 당시 그리고 이후 한국인들의 정신 속에 깊게 자리를 잡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도 통일된 민족성과 의로움을 중심으로 한 단결력이 강했던 민족인데, 일본으로 인한 엄청난 국난을 겪는 과정에서 그 강점이 아예 넘사벽 수준으로 강화되어 버렸고, 또 그렇게 강화된 단결력과 한민족 특유의 끈끈한 유대가 한국인들의 정체성으로 단단히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베스터 교수는 또한 당시 한국을 침략한 일본의 경우 한국과 같은 민족적 단일성이나 올바름에 대한 철학이 없었고, 그 결과 침략당한 한국은 살아남은 반면 침략했던 일본은 그 전쟁 이후 몰락했으며, 힘을 통한 제국적 팽창만을 추구했던 당시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몰락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며, 의로움을 향한 선하고 올바른 마음이야말로 한국인들이 유독 강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굳이 하버드 대학교의 저명한 교수의 이런 훌륭한 명강의를 통해서 듣지 않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본성 자체가 매우 선하고 도덕적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도 엄청 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쉽게 지나치지 못합니다. 참고로 TV나 유튜브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례들이 소개되었듯, 운전을 하다 싣고 있던 과일이나 짐이 도로 위로 쏟아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거의 100%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모두 끝까지나마 도움을 준 후 또 바삐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물건을 그중 누가 훔쳐갔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도와주면서 계속 뭐라고 궁시렁거리거나 아이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연신 불평하면서 얼굴 잔뜩 찌푸리고 끝까지 도움을 주는 조금 이상한 경우들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쁘면 그냥 가면 되는데 욕을 할지언정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본성이라. 베스타 교수님께서 강연을 통해 하신 말씀에 외람되지만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그럼 도대체 왜 한국인들은 이토록 선하고 의로운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이유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과거 5,000년 전 애초에 그 건국 철학이 바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족이라는 단어보다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더 끈끈한 단어인 결애라는 단어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과거 로마 제국부터 19세기 대영 제국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들의 모토는 항상 더 큰 군대와 더 많은 금, 그리고 더 넓은 영토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우리 한국인이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뿌리를 이해한다면 한국인들의 그 선한 의로움이 얼마나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것인지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ana